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또 덥네요, 또. 자, 오늘 이제 공시법입니다. 등기인데, 83조 할 차례네요. 83. 우리가 이제 전번 주에 한 게 이제 어디까지 했느냐, 이제. 자,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이제 갑구에 등기하잖아요. 그죠? 갑구에. 자, 이제 소유권의 반대말이 제한 물건이잖아. 제한 물건. 이 소유권은 제한하는 물건이에요. 자, 민법이죠. 제한 물건은 이제 두 가지죠. 자, 소유권은 세 가지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게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이 땅이다. 그럼 이 땅을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배타적으로 수익하고, 배타적으로 처분하는 게 소유권이고, 근데 제한물권은 이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제한물권자입니다. 그래서 을구에 등기해, 이제, 을구에. 을이 이제 갑한테 이제 이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중 일부를 이제 빌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빌리는 걸 설정해 준다 그래. 만들어 준다. 자, 예컨대 이제, 자,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나누죠. 자, 용익물권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는 이제 한자로 쓰는 이유가 객체가 토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토지를 빌리는 거고, 이것도 토지를 빌리는 거고, 이거는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객체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용 수익만, 이렇게 사용 수익만 빌려오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는 처분권만 가지고 사용 수익은 이 을이 이제 가지는 거죠. 자, 담보물권은 이제 처분권을 빌려오는 겁니다. 일부만. 이거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라는 거죠. 자,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죠. 자, 보통 이제 저당권은 세 가지가 있죠.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보통저당, 근저당, 공동저당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이제, 자, 처분권만 빌려온다는 것은 경매권이 있다는 거야. 남의 물건이니까 마음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경매로 팔아라는 거죠. 경매권이 있는 게 바로 담보물권입니다. 얘네들은 경매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서를 항상 잘 알아야 돼. 자, 이 순서. 여기서 이제 등기 못하는 게 유치권 등기 못하죠. 자, 여기는 질권은 원칙은 등기를 못해요. 객체가 동산이니까. 근데 이제 권리질권은 등기를 합니다. 권리질권은 요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를 하게 돼요. 저당권이 2순위다 그러면 권리질권은 2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등기 못하는 게 이제 유치권하고 동산질권 여기 등기를 못해요. 앞에서 배웠던 게 이 점유권이 있었죠. 점유권은 등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등기를 못하는 것은 공시방법이 점유입니다. 점유로 공시한다. 등기가 못하니까 유치권도 이제 점유로 공시해요. 질권도 점유로 공시하는 거죠. 오늘 배울 게 이겁니다. 오늘 배울 게 제한물권. 자, 그러면 이제 제한물권의 특징부터 전문제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 이제 당구장 표시 용익물권 등기의 특징. 여기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나 반대로 공유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보죠. 이 소유권하고 이제 반대란 말이에요. 자, 소유권은 일물일권주의잖아. 자, 토지 보죠. 토지는 일필지죠. 자, 일필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잖아. 요게 이제 표제부에 딱 등기되어 있단 말이야. 표제부에. 여기다 그러면 소재, 뭐 경북, 안동시, 하이마루, 그다음 소재 지번, 뭐 7-7, 지목, 대, 면적, 뭐 10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표제부. 이게 이제 일필지라고. 일필지. 민법에서는 일물, 일부동산. 일권주의는 갑부의 이제 소유권. 갑부에 제일 처음 하는 게 보존, 소유권, 보존. 보존 등기는 소유권밖에 없어요. 소유자, 갑. 이렇게 일물, 일권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을구에 오면 요 일부가 가능하죠. 요 일부. 일필지가 요 일부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걸 전부 빌리려면 땅세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 일부만 빌릴 수 있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채권은 중에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요것도 임차권도 일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려고 뭐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해 줘야 돼. 이렇게. 도면을 첨부해야지. 자, 요걸 별거로. 이걸 용익권이라 그래. 요 세 가지가 용익물권, 요거는 용익채권이죠. 요 항상 용익권 그러면 네 개가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돼. 요거는 일부도 가능해요. 일부. 자, 그럼 일부도 가능하니까 지분에는 안 된다는 거야. 이 땅이 만약에, 자,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다면, 요 3분의 1 지분에는 이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게 안 돼요. 지분에는. 그 지분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저당권, 요건 지분에 할 수 있고,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조심해야 돼. 특정된 일부에는 설정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2번 부동산. 자, 일부의 때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도면. 토지라면 지적도, 건물이라면 건물도면 첨부한다. 자, 3번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이중의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다. 이중이라는 것은 한 개의 부동산에 막 두 개, 세 개 하는 걸 이중이라 그래. 자, 여기가 이제, 자, 여기가 지상권자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을구에 지상권자 만약에 을이다.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또시 2순위의 지상권자 병, 3순위의 지상권자 이런 건 안 돼요. 2중, 3중 등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타적으로 점유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예외 기억합니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2중, 3중 설정이 가능해요. 이유가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2중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역권. 자, 이 땅에, 자, 1순위의 지역권자 을, 2순위의 지역권자 병, 3순위의 지역권자 정 가능하다는 거죠. 이 지역권자들은 점유하는 게 아니라, 자, 편익에 이용하는 서비스 받는 거야. 편익의 편리와 이익만 가지니까 배타적 점유를 안 해요. 점유를 안 하니까 우리 뭐 조금 가다가 또 병이 가다가 정이 가다가 할 수 있어요. 또 저당권도 마찬가지. 여기에 1순위 저당권자 A은행, 2순위 저당권자 B은행, 3순위 저당권자 C은행 뭐 얼마든지 가능. 2중, 3중 가능해요. 자, 그 점을 일단 해놓고 여기는 민법도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단 말이야. 자, 하나씩 가보죠. 1번에 지상권 등기. 항상 이제 공시법은 민법이 된 걸 전제로 합니다. 지상권은 자, 객체가 땅이라 그랬죠? 땅. 자, 이 땅 주인이 갑이야. 그럼 갑구의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을이어가지고 땅 좀 빌려주세요. 예, 빌려줄게요. 이 땅 빌려주는 걸 설정이라고 그래. 땅 주인이 지상권 설정자. 자, 빌리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둘이 이제 설정 계약 했죠? 설정 계약. 그러면 왜 설정하냐? 목적이 있어, 목적. 여기다 땅 빌려가지고, 이 위에 이제 수목, 나무를 심어서 수목 소유하거나, 건물 지어서 건물 소유하거나, 공작물 지어서 공작물 소유. 세 가지죠? 수, 건, 공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그럼 등기는 이제 을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을구에 하는 거죠? 자,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겠어요?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라고 되어 있겠죠? 소유자, 갑. 요게 이제 지상권 설정자야. 을구에 이제 등기한다는 거죠. 을구에다가. 자, 1순위라면 1순위, 2순위라면 2순위. 자, 지상권 설정. 이렇게 돼. 목적이. 지상권 설정. 소유권이었을 때는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됐잖아. 이거는 설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짜는 똑같은 날짜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1월 1일 2023년 설정 계약. 다음에 이제 필요적 계상 조금 내오겠지만 목적과 범위입니다. 목적과 범위. 자, 목적은 만약에 나무 수목 소유 또는 뭐 건물 소유, 철조망 소유, 연못 소유, 아니면 전봇대 소유 이런 거죠. 범위는 아까 했죠. 일부도 가능하니까 일부일 때는 도면 첨부해야 되겠고, 전부일 때는 도면 첨부 안 합니다. 지상권자 이름 을, 요게 이제 지상권 등기지.
등기부를 딱 보면, 아, 이 땅 주인은 갑인데, 우리 지상권으로 빌렸구나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 목범을 해, 목범. 요게 필요적 계상이야. 필요적 계상이라는 것은 등기 안 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임의적이라는 것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춘다는 거죠. 근데 뭐 치료라든지 존속기간 이런 건 임의적입니다. 자, 그럼 다 했어요. 1 갑니다. 지상권의 뜻은 땡땡 타인의 토지에, 그 타인이 갑이야. 갑의 토지에 뭐 지상물,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남의 땅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타인의 토지 사용권. 자, 2번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뒤에 나오죠. 땡땡. 아, 요약집 안 가져오셨어요? 요약집? 아, 앞집 요약집 드릴게요. 안 사려? 요약집 없으신? 응. 자, 거기 1번의 지상권 83쪽이에요. 자, 2번을 바로 외워야 돼. 2번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 땡땡 1필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일부일 때 뭘 첨부한다고? 도면 첨부합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 이중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여기서 자주 나와요. 그 다음 3번은 지상권의 필요적인 신청 정보라는 것은 신청서에 기재하는 게 신청 정보죠. 자, 신청서. 자, 등기 신청서. 자, 서면으로 하면 서면이라 그러고 신청서라 그러고, 자, 전산하면 신청 정보 같은 말이에요. 여기 적은 것을 그대로 등기한단 말이야. 결국은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하고 필수 정보하고 등기의 등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청 정보 등기부 똑같아요. 목적과 범위죠. 목적과 범위. 땡땡 지상권 설정의 목적하고 범위. 요게 필요적 신청 정보고 필요적 등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임의적 신청 정보는 안 해도 돼요. 설정 한번 읽어보면 1. 존속기간 30년 치료 100만원 치료지급시 이런 것은 임의적 신청 정보입니다. 자, 밑에 당구장 반대 외워야 됩니다.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민법이죠. 또 불확정 기간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대개 이제 불확정 기간을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산에 가면 뭐 있죠? 저 산에 가면 뭐 있습니까? 산에 가면 이 전기선 있고 이걸 뭐라 그러죠? 철탑이라고 그러죠, 그죠? 철탑. 이 철탑 존속 기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철탑 존속 기간. 철탑이 있는 동안 한다. 그렇게 불확정 기간도 가능해요. 다음 최단 기간 이하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자, 건물은 최단기 몇 년이죠? 지상권 최단기 몇 년이에요? 2개죠? 이게 견고한 건물이란 몇 년? 30년. 견고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수목은 30년이죠? 자, 이거야. 근데 이제 수목 소유 목적으로 하면서 그냥 여기다가 만약 기간을 5년으로 했다. 이것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민법에 보면 요 5년으로 해도 몇 년으로 늘어난다? 30년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최단기 이하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통 지상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4번에 구분 지상권 갑니다. 자, 구분 지상권 우리 지하철이죠. 자, 갑의 토지에 여기 1호선, 3호선, 5호선 이게 바로 구분 지상권이죠. 지하에 특정층
특정적, 지하 30m에서 50m 사이. 꽃가도로 지상 20에서 40 사이 이런 식으로. 자, 지상이나 지하의 특정 층을 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럼 구분지상권은 결국은 수목 소유 안 된다. 이게 답이죠.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하고로 설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 심어버리 차 못 다니잖아요. 자, 가보죠. 구분지상권 1번. 구분지상권의 대상은 뭐는 제외된다고? 수목은 제외된다. 예. 수목 소유하려면 보통 지상을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구분지상권 등기는 도면 첨부 안 합니다. 도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에 계층적입니다.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에 근데 4층, 5층 특정 계층을 구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계층적 구분 건물. 우리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5층이야. 자, 5층이라면 이 건물을 보통 지상권을 설정해야죠. 보통 지상권 설정하고 구분권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구분 지상권을 여기 4층 여기 이제 4층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 지상권 설정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1층, 2층, 3층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거 없애버리면 건물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특정 계층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다. 2번을 찾아 나옵니다. 구분지상권이 나오면 1번 수목 제외된다 하고 2번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3번은 민법이죠. 자, 구분지상권은 보세요. 1필지에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잖아요. 1호선, 3호선, 5호선 이렇게 1필지에 2중, 3중으로 할 수가 있다. 그게 3번입니다. 구분지상권은 이용 범위가 다르면 1호선, 3호선, 5호선 2개 이상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지상권은 이 정도 이 지역권 등기로 갑니다. 지역권은 조금 어렵죠? 개념이 보세요. 자, 지역권 일단 옆에 제가 점유X, 점유를 못한다. 지역권은 뭘 못한다고요? 점유를 못합니다. 점유를 못하니까 2중, 3중 설정이 가능하죠. 2중 설정할 수 있다. 점유를 못하니까. 자, 지역권은 무슨 지와 무슨 지가 있죠? 자, 성역지하고 여역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역지하고, 여기 할까요? 성역지는 제가 이렇게 시옷으로 갑니다. 여역지는 동그라미로 갑니다. 자, 여역지가 이제 주된 땅이죠? 자, 여기 여역지. 자,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용역으로 번역하잖아요. 지금은 편익으로 번역을 더 많이 하죠. 편익.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요곡선, 공곡곡선, 이게 편익곡선이에요. 예. 편익. 편리와 이익이 편익. 그래서 이제 수요곡선이 우하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요자들은 가격이 내려올수록 많이 사잖아요. 이게 편익이 증가하니까. 또 공급자들은 가격이 높을수록 이익이 많으니까 이게 바로 이익곡선이죠. 이게 편익입니다. 이 이익이야 사실. 이익. 그걸 이제 편익 서비스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제 이 이익을 권리라 그러고요. 손해를 의무라 그러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이 경제학에서는 이 수요 공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수요 공급 배웠을 때는 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그게 않고 자, 난 놓고 수요도 모르냐 이 수요죠. 나 기억자 이렇게 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하향. 그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요 수요 곡선이에요. 자, 편익권 요 역시 이렇게 됩니다. 편익을 받는 땅, 편익을 요구해서 편익을 받는 땅이라는 우리 받는 게 좋잖아. 테이크. 이게 줍니다. 편익 서비스 받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받는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 이들이 이제 지역권자 될 사람이고 또 성역지 소유자 갑이 지역권을 설정해 줄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지역권은 요 성역지에다가 등기합니다. 요게 관할이야. 왜?
가위 소유자니까 이 관할이 성역지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여기 얼구에 등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 가서 야 이쪽에는 우리 대표적인 많이 하는 게 통행지역권이죠. 자 여기는 맹지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여기는 이제 자 막 10차로가 다니 10차로. 여기는 그러니까 자 건물도 질 수 있고 그래서 땅이 평당 100만 원 합니다. 여기는 맹지니까 대표적 건물 못 짓잖아요. 평당 10만 원밖에 안 해요. 한 1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어디 이제 갑한테 가서 나 이쪽으로 통행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통행. 그리고 대개 일부가 많아요. 일부가 아니면 여기까지 하든지 통행 일부. 그럼 통행 좀 해주세요. 알았죠? 네, 빌려줄게 라고요.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면 자 우리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루에 두세 번부터 사용 안 해. 24시간 배타적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유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통로를 만들면 갑도 사용할 수 있고 을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여기 뭐 여러 또 맹지가 있으면 여기도 지역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중, 3중, 4중 지역권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통행지역권을 만들어주면 여기가 이제 길이 생기니까 뭐 건물 질 수 있잖아요. 땅값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땅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지 요 사람의 가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권이라 그래. 지역. 땅이 편익을 받는다는 거죠. 인역권이 아닙니다. 인역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 여기다가 등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역지에는 등기가 직권으로 등기를 해줍니다. 좀 기억하고 하나씩 가보죠. 그럼 맨 밑에 1번 타인의 토지가 무슨 지야? 성역지입니다. 성역지는 적으세요. 편익을 제공하는 땅. 편익, 기부. 편익을 주는 땅, 제공하는 땅. 다음 자기 토지적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땅, 받는 땅. 편익을 제공하는 땅, 받는 땅. 다시 읽어가면 1. 타인의 토지인 성역지를 자기 토지인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점유 X야. 점유를 못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이번에 이제 필요적 사항을 내와야 돼. 필요적 신청 정보. 같은 말, 필요적 기록사항은 이제 아까 다른 게 지상권은 뭐였죠? 목적하고 범인데 지역권 한 개 더 있어요. 목범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성역지에 등기하니까 요역지가 어디냐? 요걸 표시해 주면 요역지 표시를 해야 돼. 요역지. 자, 요역지 표시하지 지역권자 이름은 안 적습니다. 지역권자는 등기를 못하고 요역지를 표시합니다. 요역지. 자, 외워야 돼. 자, 그래서 목적과 범위. 그럼 뭘 표시한다고? 요역지 표시요. 세 가지입니다. 뭐 옆에 적으세요. 지역권자 X입니다. 지역권자는 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등기 중에서 권리자를 기재하지 않는 게 유일하게 지역권입니다. 자, 임의적 신청 정보는 외울 필요가 없고, 자, 방가로 3. 등기 신청 절차는, 자, 어디다 신청한다 그랬죠? 성역지에다 신청한다 그랬어. 자, 동그라미 1.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 자입니죠? 갑이 등기해줄 의무자. 그 다음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합니다.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갑.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 을이 되어 공동으로 어디다가 신청한다고? 성역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의무자 권리자 잘 해보세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지역권 설정자가 됩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죠. 가 공동으로 성역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 이번에 성역지는 자, 이 사람이 이제 빌렸어요. 예컨대 A가 이 땅을 성역지를 빌려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아니면 자, B가 전세권으로 빌렸다. 그러면 이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이 땅을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을이 자, 이 A한테 가서
자, 지상권 좀 설정해 달라. 그러면 이 사람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용 수익권이 있으니까 여기 지나가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쪽이 이제 의무자, 이쪽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권리자입니다. 그럼 객체가 뭐가 되죠? 지상권이 객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1 부기 등기. 자, 그게 이제 2번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역지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을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할 수 있는 이걸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소유권이 아니면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다음 3번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가 돼야 돼요. 자, 요역지 편익을 받는 땅, 이거는 반드시 주된 땅이니까 일필지가 돼야 돼. 반드시 일필지 전부가 돼야 됩니다. 전부. 그러나 성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랬죠. 성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반드시 민법이죠. 성역지를 먼저 해보세요. 무슨 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성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역지에다 등기하는 거, 신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라면, 요 일부는 뭐 첨부해줘 또? 도면 첨부해야 되니까, 성역지가 등기 관할입니다. 성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다음 4번. 이렇게 이제 성역지에다가 등기를 했어요. 하고 나면 요역지에다가는 직권으로 성역지가 어딘지를 표시해 줍니다. 자, 4번. 성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후에, 자, 죽었죠? 요역지 등기 기록엔 동그라미 직권으로 성역지 표시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좀 잘 기억합니다. 성역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는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등기 기록, 등기부 같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게 많은데 옛날은 등기부라 그랬어. 왜? 종이였으니까 옛날에는 종이래서 등기부. 지금은 이제 전산으로 바뀌니까 전산에는 종이가 없잖아. 뭐야? 저당 매체가 뭐야? 컴퓨터잖아. 그러니까 이걸 기록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등기부, 등기기록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등기부에는 직권으로 성역지 표시 등기를 합니다. 만약에 관할이 다르다. 자, 요 성역지는 여기는 안동이야. 자, 여기 요역지는 자, 예천이다. 그럼 관할이 다르니까 이 안동 공무원이 직권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남의 관할이니까. 이때는 직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여기 지역권 설정 등기했다고 통지를 해주면 이 통지받은 예천 등기관이 여기다가 직권을 해줍니다. 관할이 다른 경우는 요역지 등기소에다 뭘 한다고?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네, 공무원이 다르니까. 자, 4번 갑니다. 4번. 요거는 민법이야. 워낙 중요해요. 자, 4번 이겁니다. 자, 요역지 소유자가 을이었어요. 자, 요 사람이 지역권자 을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요역지를 팔아요. 을이 병한테 팝니다. 그럼 이제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이에요. 여기 이순이라 하면. 그러면 이 지역권은 이 요역지에 종된 권리니까 지역권은 같이 이걸 수반성이다. 수반해서 따라갑니다. 수반해서 이전이 됩니다. 이거 법률 규정이니까 요 지역권 이전 등기를 안 합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를 안 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요역지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따라가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점 지적하고 그게 4번입니다. 까만 색깔로 외우라고 돼 있죠. 민법에서 더 많이 내요.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 줄고 나간다.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쫓아서 이전하므로 따로 요역지와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이 등기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역지의 소유자가 교체되면 지역권이 등기할 수가 없다. 전부 민법이에요. 자, 이제 3번 갑니다. 전세권에 관한 등기. 자, 전세권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전세는 등기 안 했잖아요. 정확하게는 미등기 전세죠.
미등기 전세를 여러분들은 전세라 그래요. 이거는 물건이야, 채권이야, 임대차. 등기 안 한 거예요. 등기 안 했어요. 이거는 채권이야. 채권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전세권은 당연히 등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건이죠. 자, 등기부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건물로 한번 해보죠. 건물로 하면 헷갈리니까 땅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전세는 땅에는 없잖아요. 건물만 있잖아요. 전세권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자, 땅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땅을 이제 빌리는 방법이, 자, 5가지야, 정확하게는. 자, 이 지상권으로 빌려도 되고, 조금 전에 지역권으로 빌려도 되고, 전세권으로 빌려도 되고, 임차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사용대차로 빌릴 수도 있어요.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였죠? 지상권으로 빌리는 게 가장 강력하죠. 그러면 이제 전세권을 빌리러 갑니다. 자, 을이 갑한테 갑니다. 자, 아저씨, 자, 땅 좀 빌려주세요. 무로 전세권을 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라고 둘이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럼 땅 빌려준 사람이 설정자, 전세권을 빌려주니까 전세권 설정자. 아까 지상권을 빌려줬다.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을 빌려줬다.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을 빌려준다. 전세권 설정자. 임대차로 빌려준다. 그러면 임대인. 같은 말 임차권 설정자입니다. 사용대차로 빌려준다. 사용대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전세권자 될 사람이야. 아직은 전세권자가 아니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럼 설정 계약하고, 자, 그럼 이건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아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자, 치료가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잖아요. 공짜도 가능해요. 지상권, 지역권은. 전세권은 공짜가 안 돼.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 뭐 전세금 1억을 했다. 이걸 건물로 대입해도 돼요. 이제 여기다. 건물로 이제 이 집 소유자한테 가서 우리 전세 좀 넣으세요. 알았습니다. 라고 이제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아직 등기가 됩니다. 전세금 1억.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딱 하면 이제 전세권자가 되는 거야. 얘는 전세권자가 아니죠. 등기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이제 얼구에다가 뭐 1순위라면 1순위, 2순위라면 2순위,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등기 목적이. 그리고 설정 계약한 날짜 2023년 1월 1일 설정 계약. 자, 필요적 사항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건 조심해야 돼. 자, 아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목적인데, 이거는 목적은 안 적습니다. 근데 아까 지상권에서는 땅 빌려서 뭐 했죠? 수목 소유 목적,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이런 걸 적어요. 근데 전세권은 목적은 안 적습니다. 목적 없고, 야, 범위를 적, 범위. 자, 근데 이 건물 빌렸다. 그러면 전세권 목적 안 적어. 그냥 학원 경영 목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 범위는 적어요. 범위는 일부냐, 전부냐. 일부라면 뭐 첨부하라 그랬죠?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또 토지라면 지적도고, 건물이라면 건물 도면을 첨부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게 안 적고 전세금이에요. 전세금 1억. 전세금이 필수로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 전세권자 이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목적은 안 들어가고 범위와 전세금이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임의적이고. 자, 가보죠. 전세권. 자, 방금 1번. 전세권 땡땡. 반드시 줄거 뭘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죠? 부동산이니까 뭐야? 토지나 건물이죠. 토지나 건물을 점유를 하여 부동산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한 후, 나중에 이제 전세권이 소멸시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받는 용익 물건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이때는 뭐 첨부한다 그랬어요? 도면 첨부합니다. 또 뒤에 그 조심. 공유 지분에 설정 못하고 또 줄거세요. 농지에는 절대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농지는 뭘 설정 안 된다고? 전세권 설정이 안 됩니다.
농지는, 그럼 농지는 어떻게 빌려요? 농지는 이제 임대차로 빌리거나 위탁 경영으로 빌리게 됩니다. 절대 전세권 설정이 안 됩니다. 자, 2번 전세금이 이제 전세권의 요소야. 전세금. 그리고 3번에 자, 점유를 해야 되니까 2개, 3개, 2중, 3중 설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내로 갑니다. 필요적 신청 정보입니다. 자, 전세권하고 전전세권인데 댕댕 일단 범위 일부냐 전부냐 범위입니다. 그다음 전세금이야. 만약에 전전세권이라면 전전세금을 적어야 되겠죠. 뭘 안 적는다? 목적 X라는 거 조심해야 돼. 목적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임의적 신청 정보는 안 봐도 들어와요. 자, 방가로 3번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중요 표시하세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근데 자주 나오는 편인데, 자, 건물 가지고 한번 해보죠. 합의 전세권 설정해준 자, 우리 전세권 등기한 자, 다음에 전세금 1억에 우리 기간 정했다고 하죠. 임의적으로 존속 기간을, 자, 민법 한번 가볼까요? 전세권은 최장기 몇 년 넘을 수 없다? 몇 년 넘을 수 없다? 아까 묻었어요? 똑같아. 뭐 11달에 온 사람이나 이번 달에 온 사람이나. 에? 자, 자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10년입니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왜냐면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대차야. 자꾸 거기서 여러분 자꾸 틀리는 거야. 전세권 그러면 내가 모르는 전세권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권이 아니고 10년 넘지 못해요. 주인법 같은 기껏해자면 2년이야 보통. 그거는 전세가 그 전세권이 아니라 그랬잖아. 제일 여러분 잘 틀리는 게 대리하고 전세권이 잘 틀리는 거야. 대리 그러면 뭐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생각하니까 그건 대리가 아니야. 지점장점 되어야 대리냐.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대리는 무슨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의사결정권이 있어. 아니 나 결제서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그래야 빨리 시험 합격해요. 시험 못 하면 막 10년 한 사람 있어. 와 어렵다. 그다음 뭐 한 사람이야? 은행에서 뭐 대리하고 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거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지 혼자 생각이지. 객관식은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서 객관적으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주관식은 지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꾸 제가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는 아니라고. 전세권이야.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가 이제 기간할 때 10년을 합니다. 전세권은 10년을 적었다고 하죠. 전세금 1억이었어요. 그러면 10년을 딱 만약에 등기했다. 근데 한 3년 있다가 이제 우리 이제 이사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금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죠? 10년 지나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건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일부만 이 사람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금. 자, 전세금 반환 청구권 있잖아요. 자, 그거 좀 기억하면서 10년. 자, 가보죠. 동그라미 1번.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야. 자, 그러면 전세권 일부는,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 방이 4칸이었다고 하죠. 4칸. 이 중에 이제, 자, 큰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한 칸이 비었어. 그럼 이걸 갖다가 뭐 전세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일부 이전 등기 1번.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 자, 1억 중에서 한 2천만 원 하죠. 1억 중에서 2천만 원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합니다.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자, 조심해야 돼.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금이 일부 양도됐을 때야. 그때는 양도액도 기록해야 돼요. 1억 중에서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자, 문제는 오른쪽 2번이야. 자, 그러면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조심해야 돼요. 이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돼야 하는 거야. 존속 중에는 안 돼요. 존속 중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금은 이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준 거야. 대가로.
그러니까 갑은 이제 2천세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이자 받잖아. 그러니까 이 존속 중에는 안 돼요. 거기 오른쪽 2번 중요 표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 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억 중에서 만약에 2천만 원을 남한테 넘겨버리면 대가가 없어지잖아. 대가가. 안 돼요. 존속기간 중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만 할 수 있어. 자, 다만 나오죠. 이제 존속기간 만료 전이더라도 소멸을 증명하면 돼요. 해당 전세권이 줄고 뭘 했다고?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할 수 있다. 항상 법 조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거죠.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다만 잘 기억해야 돼. 존속기간 만료 전이더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거야. 소멸했으니까 전세권이 소멸했으니까 할 수 있다. 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한 경우는 일부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자, 4번. 전세권 변경 등기는 원칙은 부기 등기야. 또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성낙을 받지 못하거나 재판상 등본을 첨부 못하면 주등기로 합니다. 이거 나중에 변경 등기할 때 한꺼번에 묻겠어요. 전세권 변경 등기 원칙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 못하면 주등기로 합니다. 나중에 변경 등기에서 자세히 합니다. 4번 임차권 등기. 옆에 일단 적으세요. 임차권 등기는 용익 채권이라고 적어.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 채권입니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용익권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용익 물건 3개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역권은 앞에다가 성자를 넣어서 공부하세요. 성역지 지역권 이렇게 하는 거 편해요. 이것도 일부죠, 그죠? 일부. 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여기 관할이 성역지니까 이거는 일부 가능하다. 이건 용익 물건이야. 남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임차권은 용익 채권입니다. 이거는 채권, 사용 수익하는 채권, 즉 청구권이죠. 청구권이고 이거는 지배권이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다음 여기 사용대차가 있는데 사용대차는 등기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안 배우는 거예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거야. 차이가 뭐냐? 이거는 등기를 해야 성립한단 말이야. 이거는 성립요건으로 등기하는 거야. 성립요건, 즉 효력요건으로 등기합니다. 등기를 안 하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성립되질 않아요. 임대차는 이미 성립되고 나서 이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야. 대항 요건으로 등기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건 100%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뭐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의 전세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는. 전세권은 여기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갑니다. 1번 임차권은 자 줄거세요.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여기 포인트야. 반대 약정이 없는 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자, 우리가 한번 가보죠. 임대차가 봅니다. 자, 이 집주인이 갑이야. 자, 임대차입니다. 자, 청약과 성낙. 임대차하면 갑을, 임대는 주인을 임대인, 임차인이죠. 이 사람을 또 임차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임차권 설정해 준 자. 이 사람은 임차권자.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근데 우리 보통 자 속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세입자라고 그러죠. 세입자. 세입자란 말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세 들어간 사람이죠. 세 놓는 사람. 법률 용어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임대차. 임대차는 뭘 주죠? 임대차는 뭘 주죠? 필요적 사항이 뭐냐 하면 차임입니다. 차임. 차임이 필요적 사항이에요. 아까 전세권에서는 필요적 사항이 뭐였죠? 전세권은 전세금이라 그럽니다. 이 법률 용어예요. 전세금. 여기는 차임이야. 차임. 우리 되게 뭘 주죠? 보증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나가죠? 이 보증금은 임의적입니다. 이거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차임은 반드시 받아야 돼. 차임을 안 받으면 임대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대차가 되는 거야. 자, 그렇죠. 그럼 읽어보면, 자, 집주인이 이거 등기 해줘야 안 해줘요, 우리? 안 해준단 말이야. 안 해주니까 거의 임차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마음이 좋아 해준다 그러면, 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이 사람이 뭐야? 누구들요? 등기해줄 의무자. 이쪽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원리는 안 해준단 말이야. 뭐라고 돼 있어? 반대 약정을 안 해줘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자,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뒤에 나오죠.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임차인이 이 집주인한테 임차권 등기 좀 같이 해주세요라고 협력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 약정이 없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이제 기분 좋게 좋아 해줄게 라고 해서 둘이 가가지고 공동으로 신청해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면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임대차 등기 안 한 거하고 차이를 보죠. 자, 이제 우리가 임차보증금 1억에 뭐 월세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고 하죠. 계약 기간을 한 3년 했다. 보통 2년 하니까 2년 한다고 하죠. 임대차. 자, 등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자, 일단 이 사람 전입신고도 안 했다고 하죠. 입법, 자, 특별부에 전입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6개월 만에 집을 팝니다. 병이. 집을 팔아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6개월 만에.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없으니까 을은 갑한테만 주장하는 거야. 야, 내 사용 수익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집주인은 정확하게 뭡니까? 세 가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세 가지를 샀잖아. 얘는 이제 이 사용 수익을 누구한테 빌렸어요? 갑한테 빌렸어? 병한테 빌렸어? 갑한테 빌렸잖아. 우리가 이제 사용 수익은 갑한테만 주장해야 돼. 이 병한테 사용 수익 해달라. 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야, 뭐야, 너 나가라. 그럼 야, 알았어요 하고 나가야 돼. 쫓겨나야 돼, 시키. 이게 임차권이에요. 쫓겨나가지고 갑한테 이제 보증금 받아야 돼요. 근데 갑이 뭐 배짜리 없다 그러면 꽝이지 뭐. 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거야. 전세권은 아니지. 전세권은 당연히 등기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전세권 딱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뭐 수십 명 바뀌었어요. 나가라. 뭔 소리야. 나 10년 딱 있어. 10년 못 나가겠다 이거예요. 10년 지나가 나가라 그러면 알았다. 너 전세금 내놔라 이거죠. 전세금 안 내면 바로 경매 넣으면 돼. 떨렁떨렁. 소송할 필요도 없어요. 등기부 가지고 와서 경매 넣어버리면 돼. 아까 전세권은 경매권이 있으니까. 얘는 또 경매권도 없어, 임차권은. 자, 그래서 얘한테만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이 사람한테 완전히 코낀 거죠. 근데 여기다 등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임차권자 을이라고 등기했다. 그러면 이제 제3자한테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렇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만큼 대항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 현실적으로 안 해준단 말이야.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특별법을 만드는 거야. 우리 배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등기를 안 했을지라도 임차인이 뭘 하게 되면 자, 이사 들어가야죠.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뭐 한다?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하면 2월 1일 하면 그 다음 날이죠. 2월 2일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이제 생기는 거야. 이 특별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왜?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그게 특별법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야? 전세권이라는 거야. 전세권. 무조건 여러분들이 내가 남의 집에 세 달로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하자? 전세권 등기하란 말이야.
전세권. 그럼 돈 들어가는데 뭐 돈 나중에 날아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 뭐 한다고?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임차권은. 전세권은 뭐야? 전세권은 성립 요건으로 등기고 임차권은 대항력 생기기 위한 등기입니다. 자, 2번에 1로 조심하세요. 아까 구분 우리 뭐 했어? 구분 지상권 했죠? 그죠? 구분 지상권은 되기 전 예를 뭐 했죠? 우리 지하철 사용하는 게 구분 지상권이잖아. 근데 구분 임차권은 없어요. 구분 임차권에 대한 등기는 없습니다. 구분 임차권 등기할 수는 없다. 잘 기억해야 돼요. 구분 임차권은 없어요. 등기가 안 돼. 구분 임차권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다음 2번 이중 임차권 등기할 수도 없다. 임차인도 배타적 점유를 하니까 2중 3중 할 수 없다. 3번에 공유 지분에도 임차권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가능해요. 특정 일부. 방한칸의 임차권 등기 특정 일부.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해야죠. 차임은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차임. 그리고 보증금은 임의적이에요. 보증금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임의적이라는 뜻은 등기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대항력을 갖는다는 거야. 임의적은 등기하면 대항력 갖는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상 나오죠. 방가로 4번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상가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건 옆에 적으세요. 이거는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적어. 주임법 상임법. 자, 그러면 이제 어디냐? 맨 위에 빈칸 있죠? 한꺼번에 좀 정리하죠. 필요적 등기사항이라고 적으세요. 필요적 등기사항. 좀 외웁시다. 필요적 등기사항. 필요적 등기사항. 자, 이제 불러드릴게요. 자, 적을게요. 우리, 필요적. 제목이 뭐라고요? 필요적 등기사항. 필요적으로 등기해야 되는 거. 같은 말은 또 필요적 신청정보죠. 신청정보에. 자, 하나씩. 자, 지상권. 아까 지상권 뭐죠? 두 개. 목적과 범위. 목적하고 범위. 다음, 지역권. 지역권은 뭐였죠? 똑같죠? 목적과 범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 조심하고. 자, 전세권은, 자, 목적은 안 적죠? 목적은 안 적고, 범위하고, 뭐가 들어가죠? 전세금이 들어갑니다. 전세금 조심하고요. 다음은 이제 임차권으로 옵니다. 자, 임차권은, 자, 뭐죠? 차임입니다. 차임. 그리고, 자, 범위 일부라면 범위도 들어가요. 자, 일부라면 범위, 일부. 자, 요 점 조심하고. 그 다음 지역권에는 하나 더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요역지 표시죠.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임법, 상임법으로 갑니다.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갑니다. 이거는 주임법하고 상임법에서는 특별법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자, 합의 임대인, 의리 임차인의 거죠. 이 집에. 자, 보증금 1억에, 자, 이 사람이 이제 주임법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1억에 이제 있었다고 하죠. 예, 임대차가 만료됐어요. 자, 기간이 만료됐다. 자, 2년 계약했는데 기간 만료됐어요. 그럼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이게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죠.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안 줘요.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이 사람이 이사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하고 있으라 그랬죠? 까먹었지.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된다 그랬죠? 배당 경매 들어가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뭐 경매도 안 들어가는데 이사 나가면 안 되잖아. 이사 나가면 대항력 상실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법원을 간다 그랬죠? 법원에 가서 뭐 신청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등기소에 촉탁한다 그랬죠. 그럼 촉탁하면 이제 등기관이 임차권 등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목이 이 주택이라면 주택 임차권 이렇게 등기돼요. 여기에 설정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촉탁이니까. 여기 이제 적는 게 이제 대항 요건과 우선배제 요건 다 적어주는 거야. 대항 요건 취득한 날, 즉 전입신고한 날, 뭐 주민등록한 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은 날. 여기에 이제 오늘 만약에 오늘 등기했다. 그런데 한 2년 전으로 가야죠. 뭐 2020 뭐 1년 뭐 1월 1일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요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1억 임차인 을. 그럼 이제 그래 놓고는 이제 소송합니다. 소송해서 이제 소송해야 돼.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해서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지급하라. 판결문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하면 요 2년 전 순서 요거대로 이제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합니다. 단 조건이 뭐라고? 계약 존속 중이 안 되고 반드시 임대차가 뭐 해야 돼? 종료된 후, 끝난 후 돈을 못 받아야 돼. 자, 갑니다. 고래우로 간다. 4번. 동그라미 1. 임대차가 뭐 된 후? 종료된 후. 한글로 쓰면 끝난 후 이렇게 되죠. 끝난 후야. 존속 중에는 안 돼. 끝난 후 뭘 못 받아야 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야. 임차주택, 주택은 주택, 상가라면 상가, 임차주택이나 임차상가 건물이 있는 관할 지방법원, 시원 또는 시군법원에 예천이라면 예천 시군법원 있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갑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법원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그 옆에 있는 등기소에 동그라미 쳐서 뭐 한다고? 촉탁하여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기 포인트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 줄거 격려되면, 격려 또는 집행이라고도 합니다. 촉탁이니까 임차권 등기를 다 했다. 격려 또는 집행. 임차권 등기가 격려 이퀄 집행이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옆에 적어. 그리고 과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된다 이겁니다. 2년 3년 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유지됩니다. 2, 3년 전으로 유지된다. 다음 3번. 자, 미등기. 이거는 우리 배웠던 거야. 전번주에. 자, 미등기는 아직 등기 안 한 거죠.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의 촉탁이 있으면 아직 미등기 상태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보존 등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권 보존 등기 합니다. 등기관 동그라미 쳐. 뭐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후 주택임차권 등기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임차권 됐다.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은 언제죠? 2021년 1월 2일 날, 다음 날 대항력 갖추고 2년 전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갖추고 있어요. 자, 오늘 등기했어요. 자, 그럼 이거 지금 임차권이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다른 사람은 왜 살아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존속기간 끝났잖아요. 죽었는데, 이거는 이제 임차권이야. 이제 정확하게 얘기는 실질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이거. 우선 면제 받으려고. 이게 법정 저당권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임차권이 아니고 담보 물건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은. 임차권은 죽은 거야. 죽었으니 임차권이 없는 거예요. 이 임차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은 겁니다, 이제. 잘 기억해야 돼. 형식하고 실질이 다른 거예요. 4번. 당고장표 해놨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종료됐잖아요. 종료됐으니까 그 등기, 즉 임차권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미 임차권은 죽은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건데 형식만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우선 변제 받으라고. 이 점을 조심해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었다면 임차권은 없는 거야. 존속기간 만료된 거예요. 서로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통 임차권은 자, 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랬죠? 차임이라, 차임. 보증금은 필요적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상가임차권 등기명령은 이 보증금이 필수적입니다. 왜? 요거 보증금 우선 변제 받으려고 등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조심하고 임차 보증금은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요게 보통 임차권하고 달라. 보통 임차권은 뭐죠? 보증금은 임의적이야. 근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건 사실 임차권 등기가 아니에요. 저당권 등기입니다. 법정 저당권, 담보물권 등기야 이거. 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임차 보증금은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용의권 등기야. 그 다음 장르기 뭐가 나오죠? 이제 담보권 등기 나오죠?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여기까지 한도 문제 꼭 나와요.